임대료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첫 해년도 혹은 두 번째 년도까지 어느 정도 임대료를 작게 책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조건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아침에 일찍 들어가고요. 영업이 되는 시간인데 일주일 나가면 수면 동안 운동. 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요새 리테일러 분들께서 맨하튼에 매장을 열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좀 있으셔서 직접 방문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화상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Q&A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좀 중요한 이야기들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맨하탄에 매장을 내는 게 사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리테일러 분들이 세계의 중심지에 매장을 내는 거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맨하탄에 자주 오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점적으로 보면 저는 2018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 그리고 2018년 이전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리테일 시장이 정말 좋았어요, 맨하탄에. 그래서 임대료도 너무 꾸준하게 계속 급격하게 계속 올랐고 그로 인해서 빌딩 가치도 상당히 올랐죠. 왜냐하면 1층에 딱 버티고 있는 리테일의 임대료가 계속 뭐 1년에 물가 상승률의 2배, 3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장기 임차를 가지고 있는 테넌트 분들이 내가 1년에 3% 인크리즈로 딱 락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2018년 이후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구조 세일즈들이 좀 약진을 하고 또 뉴욕의 미니멈 웨이지가 15불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환경이 리테일러 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환경으로 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임대료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이런 약간 줄다리기가 시작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완전히 랜드로드 우위의 시장이었다고 하면 2018년 이후부터는 약간 서로 줄다리기를 해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리테일러들이 힘든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가게를 기법하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리스를 파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공실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랜드로드들이 이제 테넌트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넌트 마켓이 되는 건데 그게 2000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런 어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게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시점 2022년, 2023년 그리고 현재 2024년까지 이 랜드로드가 우량한 테넌트에 대한 많은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기서 한국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리테일러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18년 이전에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직접 오시는 중규모 이상의 그런 기업들조차도 이쪽에 임대를 얻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랜드로드가 픽앤추즈 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고르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테넌트들을 들일 수 있을 정도로 디맨드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어떤 매출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없는 한국에서 직접 오신 테넌트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서 몇 년 동안 어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테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오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감내를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뭐 보통 월 렌트의 한 3, 4개월, 4배 하는 보증금이 뭐 아주 높게 책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랜드로드가 추후에 혹시 이 테넌트가 잘 못해서 나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것들을 계약서에 적어 놓으면서 그런 좀 테넌트한테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우량한 테넌트들한테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이런 임대료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첫 해년도 혹은 두 번째 년도까지 어느 정도 임대료를 작게 책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호조건들을 테넌트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증명을 한 트랙 레코드가 있다거나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이 아주 좋은
기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새 이제 어떤 한류의 붐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몇 곳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맨하탄에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무려 한 7, 8군데가 한인 식당일 정도로 이 한인 그 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테넌트 우위의 시장, 임차인 우위의 시장에서 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한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어떤 부분으로 내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합쳐져서 우리는 뉴욕에서도 성공적인 매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어, 아주 프라임 지역에 테넌트를 아주 골라서 얻는 그런 지역을 그런 매장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이렇게 두들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F&B 이런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존의 어떤 되게 스태프들이 많은 웨이터, 웨이트리스 또 이제 식당 안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이런 식당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올라가면서 문을 닫고 나간 곳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레스토랑은 기존의 어떤 레스토랑이 아니었던 매장을 레스토랑으로 꾸미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들거든요. 뭐 벤틸레이션이라고 환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가스 그 상업용 가스도 들여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좋은 호조건으로 할 수 있는 테넌트 우위의 시장을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레스토랑 초기 설비 비용이 많이 드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스토랑을 하고 있던 자리를 잘 찾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 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초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권도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맨하탄도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10년 지나면서 예전에 어떤 뭐 아주 정말 프라임 지역이 조금 더 쇠퇴한다거나 예전에는 좀 빛을 발하지 못했던 상권들이 조금 더 앞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매출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잡들이 있는지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환경을 잘 활용하시면 맨하탄에 진출하는 꿈이 결코 이제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몇 주 전에 저희한테 어떤 의뢰를 주신 고객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함께 좀 저희가 돌아본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들도 한번 좀 실질적으로 맨하탄에 어떤 자리들이 나와 있는지도 한번 짧은 영상으로 이어져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